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인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4월 18일이고요. 지능 생명과학 브리핑 드릴 예정인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능 생명과학이 계속 수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VGXI도 일단은 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저도 이제 지능 생명과학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긍정적인 내용들하고 부정적인 내용들하고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시각적인 부분들 제3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일단 최대한 중립을 지켜가지고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밑밥을 깔았냐. 자, 일단은 코로나. 자, 굳이 나눠보자라고 하면, 나누어서 보자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실적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거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테마적인 부분들, 약간 이제 세력주, 테마주, 막 이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약간 테마적인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은 뭐 수급, 기대감, 이런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거리두기를 이제 대부분 이제 끝났습니다. 거리두기가 끝나고 완화되고 이제 마스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확진자들은 더 증가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확진자들이 증가된다라고 해도 오히려 주가가 투자 심리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확진자도 증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정점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어서 주가에 좀 약세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사실 뭐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었던 진단키트도 빠지고, 코로나 관련된 그런 종목들 중에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다가 실적에 반영이 시킬 수 없는 그런 아직 개발 중이라든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나오던 종목들도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 약간 이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전에도 제가 이거 뭐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거다,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염 억제제, 코로나 치료제, 또 코에다가 뿌리는 비강 스프레이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효과가 더 백신보다 효과가 있더라,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서 좀 나와주긴 하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게 조금 좀 진화생명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개발이 되면 경쟁력이 있겠느냐, 시장성이 있겠느냐, 사업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예방, 그리고 뭐 코로나19 예방 감염병, 그리고 치료제, 코로나 감염 억제제, 이렇게 있잖아요.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 임상 3상을 돌입을 하는 것들에서도 이제 품목 허가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테마적인 부분에서 수급이라든가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부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주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코로나 관련 수급에서 이제는 리오프닝 이쪽으로 수급이 좀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 항공, 뭐 여행, 화장품, 그리고 뭐 의류, 이런 쪽으로 다 있죠. 이런 쪽으로 이제 수혜를 좀 전망이 되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코로나 섹터에서 이제 리오프닝 섹터로 자금이 좀 이동되고 있다. 테마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약간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수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우리 진화생명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기대감을 반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VGXI죠. VGXI인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상용화가 일단 뭐 언제냐? 이게 좀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유료 콘텐츠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결제를 해서 봐야 되니까, 뭐 결제를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맞긴 한데, 일단은 뭐 그래요. 일단 이 내용들 보여지는 내용들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지내생명과 올해 매출 1000% 증가 자신 있다. 17년 연속 영업 적자죠. 17년 연속 적자가 좀 나고 있는데 올해 흑자가 나온다. 뭐 내년이든 뭐 언제든지 흑자가 나온다. 이런 이제 그러면은 주가의 기술적인 부분들 좀 다이나믹하게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 실적이 1분기 흑자가 나올까요? 1분기에는 좀 어렵다 봅니다. 2분기까지도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분기부터는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적자폭을 적어도 축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2분기에는. 그리고 3분기에는 흑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키워드를 볼게요. 자회사 신규 공장 시험 가동 VGXI죠. CMO 사업 올해 확장 VGXI 얘기죠. 근데 올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도 집중. 이거는 진원생명과 이 파이프라인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경쟁력이 좀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 부스터샷 전략으로 바꾸고 치료제는 기술 이전. 기술 이전한다는 말이 달라지지. 기술 이전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받고 기술을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수령을 한다. 이 기술 수출료. 기술 이전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이거를 적자를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규모일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뭐 위탁 생산 개발, 뭐 이 정도까지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VGXI 신규 공장 패밀리데이, 뭐 가족분들 다 초대를 하고 직원 가족분들 초대를 해가지고 2분기 시험 가동이 시작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알렸다라고 해요. 플라스미드 DNA 위탁 개발, CDMO 기업인 VGX가 미국 텍사스주 등등등등 건설하고 있는 신규 공장의 직원 가정들 300여 명을 초청해서 견학하는 행사를 가졌다. 2분기부터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개발을 위해서 3,000리터 규모의 발효기에 관한 시험 가동을 진행하고 있다. 2분기부터 플라스미드 DNA 위탁 개발 생산을 위해서 2분기, 지금 2분기에요. 양산 가동에 들어가기 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장 준공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양산 가동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2분기입니다. 그럼 1분기 실적이 계산되는 것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분기부터 되면 1분기는 일단 기존 실적이랑 똑같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약간 이것도 주가 약세의 원인이 될 것 같긴 한데 4분기랑 1분기랑 별 차이는 없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없다. 그러니까 1분기는 지나갔고 2분기 때 5월달쯤에 발표가 되겠죠. 1분기 실적이 5월달. 그러면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2분기 5월 이후부터 3분기에 대한 실적, 3분기 실적을 반영을 시키는 것들을 기대감들이 5월 이후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빠르면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자, 4분기 여기서 적자를 축소를 시키는 건지, 축소를 시킬지, 아니면 흑자가 나올지, 여기서 흑자가 났다라고 하면 흑자가 확대될지 약간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2분기부터 시험 가동을 한다라고 해서 납품을 해서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시차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지, 이건 아직까지는 내용이 없어요. 시차가 얼마나 존재를 하는지. 2분기 뭐 한 달 정도 반영을 한다, 한 달 동안 시차 납품되는 게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2분기부터 시험 가동 생산해가지고 양산을 했던 것들, 이제 4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5월부터 반영된다라고 하면 6월 반영됐죠. 그럼 이 한 달 동안 실적이 양산해서 판매한 게 한 달 동안 반영된다는 거예요. 적자를 축소를 시킬 수 있을지, 축소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는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 3분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 6월 7, 8, 9 실적을 양산하는 것들을 다 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흑자가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적자였다, 2분기 적자였다라고 하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2분기, 3분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매출 1000%, 많게는 1조 가량의 매출을 기대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VGXI의 실적, 그런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 시간이 여유가 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주가 조정을 좀 받았을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코로나에 대한 경쟁성, 그런 것들의 부재, 경쟁성의 부재,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주가에서 좀 반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다. 시기적인 부분들, 안타깝지만 제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줄지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뭐 좀 모르죠. 이게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좋게 나와줄 수는 있는 상황들이겠지만 물론 투자가 그만큼 집행이 됐는데 축소가 된다라는 것들을 흑자가 난다라는 것들은 그냥 뭐 발에는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유상유자 무상유자하고 물량 소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을 축소를 시킬까? 이게 가장 좀 넌센스이긴 한데 여기 낙폭을 좀 축소를 시키고 지지를 좀 받아줄 것인가? 가능성들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상황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아직 시장이 중간이거든요. 이 코스피도 2650포인트, 2600포인트 바닥에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좀 더 빠져진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주가가 조금 출렁거릴 수 있는 모습들,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또 반등 흐름들 좀 당분간의 시장에 좀 따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이런 것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